안녕하세요. 도라마타 러버 여러분.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여기 One Fine Week 시리즈의 두 번째 시즌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디 이연과 그녀의 남자친구 중이 함께 준비하는 파티에 대한 대화로 시작하며, 대화가 끝난 후 중은 일어나 그녀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중의 유명세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비밀로 유지됩니다. 그 후 융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몇 분 뒤 전화를 걸어 그녀를 위한 선물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줍니다. 다음 날 융은 띠이윤이 일하는 카페에 깜짝 방문하여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 그녀가 얼마나 그리운지 말합니다. 며칠 뒤 가장 친한 친구가 데이연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데이연은 남자친구와 함께 보낼 계획이 있었기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몇 시간 동안 그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융은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디이연은 그에 대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고, 결국 그의 소속사에 전화하지만 팬으로 오해받아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합니다. 갑자기 텔레비전을 켜자 융이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가 그녀에게 전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잘못했네요, 중. 그러한 상황에서 디윤의 친구가 그녀의 집을 찾아오고 중의 부재로 인한 엄청난 슬픔 때문에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답게 그녀는 융이 디의 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디의 윤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그에게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감쌉니다. 나중에 중기, 그의 어시스턴트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시스턴트는 중구가 디이윤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아티스트의 전화기를 통제하기로 결정한 상사의 명령에 따라 전화를 거는 것을. 같은 시각 바이올은 소속사 대표 및 상사와 회의 중이며, 상사는 그녀에게 여러 유명인들과 함께 노래를 연습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그녀의 거부감 때문에 또다시 그녀의 어시스턴트는 디이윤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역을 맡아달라고 제안합니다. 그 후 증이 상사의 아들인 이덴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덴 또한 유명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보다 증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질투합니다. 한편 바이올은 디이윤을 찾아가 새로운 교체를 제안하며 회사에서 계속 일할 위험성과 다시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디이윤은 이를 수락하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함께합니다. 바이올의 매니저로부터 알게 될 유명인들에 대한 정보를 받은 다음 날, 데이윤은 긴장한 채 촬영이 진행될 집으로 향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곧 그녀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평소 바이올을 괴롭히던 한 명은 곧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다른 유명인이 나타나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멀리서 남자친구 중을 보게 되는데, 그는 전화통화를 마치고 이딘에게 휴대폰을 건네줍니다. 그 후 장의 상사가 그에게 디이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것이 바이올이라고 믿고 그들의 관계가 회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의 전화기를 통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건 이후 바이올은 카페로 돌아와 동료에게 잠시 동안 다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 후 아티스트들은 공연 연습을 위해 무작위로 파트너를 정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이덴과 바이올을 괴롭히던 사람이 첫 번째 그룹이 됩니다. 정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파트너가 디이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녀를 바이올이라고 생각하여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줄까봐 거짓말을 하고 다른 아티스트를 파트너로 선택하며 디이연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나중에 중근은 드이윤의 동료인 두희윤에게 가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며 직접 그녀와 이야기하라고. 몇 분 뒤 다이윤은 이전 프로그램의 성공을 축하받는 인터뷰를 녹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녀가 진짜 바이올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녀는 불안해합니다. 그 후 인터뷰가 끝나고 디이윤은 두현에게 융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융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갑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주머니에서 융이 쓴 쪽지를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그날 밤 카메라를 피해 몰래 만나자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날 바이올의 가장 큰 팬 중 한 명이 카페에 들어와 놀라며 그녀가 정말 본인이냐고 묻지만, 그녀는 단지 그 아티스트를 닮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그녀는 불안해하며 동료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퓨에게 돌아와서
그녀는 중을 만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지만 바이유를 괴롭히던 사람과 동료 이덴이 그곳에 숨어 그녀를 촬영하고 융구가 바이올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는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그 후 시웅에게도 같은 쪽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났을 때 그는 D의 윤의 팔을 잡고 그들이 촬영될까봐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실수로 그녀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안으로 들어간 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고 융은 쪽지에 적힌 바이올이라는 이름을 읽자마자 그녀가 디이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융은 니이윤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상황을 이해한 그녀는 그에게 어떤 원망도 품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두해는 창고 문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나중에 융에게 그녀가 바이올이라고 믿으며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다그칩니다. 며칠 뒤 디윤과 두휴는 화보 촬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디윤의 드레스가 그녀의 치수가 아니었고 그녀의 동료는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며 담당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디유를 괴롭히던 사람이 디윤의 드레스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스태프들 앞에서 있었던 일을 고백하며 가해자를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덴이 건물 밖에서 디엔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고 정은 그것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 순간 와인이라는 다른 아티스트가 나타나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것을 중에게 건네주며 그에게 디이윤에게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녀 또한 중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마유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후 중은 다시 몰래 디이연을 만나 휴대폰을 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회사와 바이올의 회사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페에서 바이올의 팬은 그녀에게 자신이 본인이 맞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곳을 떠난 뒤 융의 회사에 연락하여 있었던 일을 알립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해당 회사는 이덴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받은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라고 재촉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은 두휴이 디윤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쾌감을 느낍니다. 파이는 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디윤 옆에 앉아있던 두희윤에게 물컵을 던져 두 사람을 떼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밤에 디윤이 샤워를 하는 동안 슈와 이는 그녀의 휴대폰으로 온 전화를 받게 되고 모두가 생각하는 바이올이 아니라 사실 이름이 디윤이라는 것을 알게 그동안 이덴은 바이올을 괴롭히던 사람에게 있었던 일과 그들이 맡은 임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H와 E는 디윤에게 그녀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디윤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해당 정보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중에 두해는 융과 디윤에게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밤에 바이올을 괴롭히던 사람은 디윤의 휴대폰을 손에 넣고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라는 메시지를 하지만 이덴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후 이덴은 융에게만 해를 끼칠 의도라며 그녀에게 그 행동을 멈추라고 다음날 융이 H와 인과 함께 작업하는 동안 바이올은 행사 장소로 향하고 이덴은 그녀가 디이윤을 만나기 직전에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 후 바이올은 디이연을 만나고 놀란 디이연은 그녀에게 왜 거기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바이올은 메시지를 통해 디이연에게 연락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답합니다. 그 순간 바이올을 괴롭히던 사람이 여러 기자와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하윤이 도착하여 기자들에게 바이올을 괴롭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디이윤과 바이올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떠나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연을 시작하기 전 두하윤, 디이연에게 그녀가 바이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어쨌든 훌륭한 공연을 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있었던 일에 화가 난 바이올을 괴롭히던 사람은 모든 것을 이덴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을 받은 후 그녀는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그가 중과 그의 회사에 해를 끼치려 한다고 고발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뺨을 때리고 아들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바이올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그는 바이올의 팔을 잡고 디이윤이 공연하고 있는 무대 위로 난입합니다. 그 후 바이올은 참석자들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며 일어난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어서 징기 마이크를 잡고
디이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정말 난리가 났네요. 며칠 후 디이연과 징리 함께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드디어 그들이 느끼는 기쁨이 보입니다. 하지만 상사와의 면담 후 중은 회사에 끼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1년 동안 떠나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디이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잊지 말라는 약속과 다시는 그녀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가 떠날 때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는 숨겨둔 새로운 선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영상통화로 연락을 유지합니다. 또한 바율은 그녀에게 연락하여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대신해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용이 여행에서 돌아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디에이유는 기뻐하며 그를 사랑하고 언제나 그의 곁에 머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밀린 인사들이 많은데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에즈키엘, 에일, 소냐, 아날리아, 루스, 그리고 비실리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종 모양 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